이번에는 마키아벨리 군주론의 주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좀 더 자세하게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군주론의 주요 개념으로서 살펴볼 것은 먼저 포르투나, 비루트, 네체스타, 프루덴치아, 그리고 체사레 보르자, 이렇게 5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투나란 인간의 의지로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의 우연적 힘 혹은 불확실성을 뜻합니다. 그림에 보다시피 운명의 여신은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군주론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박탈하지 않기 위해 운명의 여신은 우리 행동의 절반에 대해서만 결정권자의 역할을 하며 나머지 절반은 우리가 통제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우리의 이런 운명의 여신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미루트가 있어야겠죠. 또 신은 우리로부터 자유의지와 우리 몫의 영광을 앗아가지 않기 위해 스스로 모든 것을 다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당시 모든 것은 신의 의지다라고 해석되던 시대에 마키아벨리의 이런 언명은 대단히 급진적인 표현이었다고 하겠습니다. 포르투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까요? 운명의 여신이 변심했을 때 군주는 자신이 역경에 대처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가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라고 군주론에서 마키아벨리는 말하고 있고요. 또 운명의 여신은 신생군주를 위대하게 만들고자 할 때 그를 위해 적을 만들어내고 이들로 하여금 신생군주를 공격하게 해서 공경에 처하게 하고 이를 잘 극복함으로 인해서 군주는 위대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운명의 힘은 자신에게 대항할 비루트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위력을 과시한다 라고도 하고요. 또 운명의 신은 여자이고 그녀를 당신의 통제하에 두고자 한다면 때려 눕히듯 담대하게 달려들 필요가 있다 라고 함으로써 운명의 여신이 인간의 운명을 모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루트 그리고 담대함이 있다면 운명도 일정 정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루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루트의 어원은 남성성, 용맹스러움, 용기를 뜻하는 라틴어 비루투스에서 유래했는데요. 특정 상황에서 통치자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업을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해내는 주체적 의지나 역량, 힘을 의미합니다. 위험하고 운명을 거스르고 윤리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라면 반드시 성취해내고자 하는 적극적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군주론에서 비루트가 사용된 몇 가지 문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벼랑간 군주가 된 자들은 운명의 힘 덕분에 그들의 품에 들어온 것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을 정도의 비루트를 가져야 한다. 또 공작에게는 대단히 맹렬한 기운과 비루트가 있었다. 어떻게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거나 파멸시켜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었다. 라고 해서 비루트가 금방 얘기한 대로 어떤 주체적 힘이나 역량을 뜻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루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까요? 운명의 힘은 자신에게 대항할 비루트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위력을 발휘한다. 이건 아까 포르투나에서도 얘기한 바와 같습니다. 또 여기에 위대한 비루트가 있다. 우두머리에는 결여되어 있을지 모르나 팔다리 속에는 있다 라고 해서 민중의 비루트를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광포한 침략에 맞서 비루트는 무기를 부여잡을 것이다 라고 해서 외세의 침략에 맞서서 군주 혹은 민중의 비루트가 무기를 부여잡고 담대하게 대항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체스타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네체스타란 목표와 연관하여 선택과 결정이 강요되는 절대적 필요와 불가피성을 말하는데요. 포르투나와 마찬가지로 인간 이성의 통제 밖의 영역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수단이나 악덕일지라도 그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주저없이 그러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키아벨리는 네체스타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네체스타가 나오는 몇 가지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주는 착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상황의 불가피성에 따라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잔인한 조치가 잘 이루어졌다는 것은 자신의 안전이라는 불가피성 때문에 행해지고 그것도 일거에 모두 저질러진 다음 계속되지 않고 그 후에는 시민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복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환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해서 불가피할 때에는
잔인한 조치 또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실천적 이성, 프루덴치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행동에 필요한 적절한 이성이다라고 프루덴치아를 표현했는데요. 마키아벨리는 신생 군주가 처하게 될 불가피한 위험과 도전에 따른 과업을 이해하고 과감하게 대응하는 능력, 또 네체스타를 이해하고 알아채는 능력이라고 프루덴치아를 설명합니다. 프루덴치아를 파악할 수 있는 군주론의 몇 가지 서술을 살펴볼까요? 실천적 이성이란 바로 그 불편함의 특성을 파악하는 방법을 알고 그 가운데 가장 덜 나쁜 것을 최선의 것으로 간주해 선택하는 것에 있다 라고 하기도 하고요. 실천적 이성이 부족한 인간은 처음 한동안 단맛을 즐기느라 그 밑에 깔려있는 독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키우게 된다 라고 함으로써 실천적 이성이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 즉 네체스타를 알아채고 그것에 필요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사레 보르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주론의 가장 문제적 인물인데요. 체사레 보르자는 교황 알렉산드르 6세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후광과 프랑스의 도움, 즉 포르투나로 로마냐 지역을 일단 장악하였지만 그 자신의 탁월한 비루트로 권력을 장악하고 영토를 확장했던 인물로 마키아벨리에 의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체사레 보르자는 당시 교황령이었던 로마냐 지방의 두 개의 파벌을 간계로 파멸시키고 참살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자신을 위해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충신을 처형하기도 합니다. 결국 체사레 보르자는 교황 율리오 2세의 간계로 몰락하게 되는데요. 마키아벨리는 이에 대해서 체사레 보르자의 비르투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예외적이고 악의적인 운명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표현함으로 인해서 끝까지 체사레 보르자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군주론에 나오는 주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